아프리카의 사바나.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야생 동물의 낙원이지만 이곳에서 살아남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야생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미 뱃속에 있는 새끼 코끼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강한 동물이든 약한 동물이든 갓 태어난 동물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기만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다양한 동물들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때가 되면 번식을 하고 언젠가 죽게 되는 것이 생태계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사바나는 어린 생명이 채 자라기도 전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바나에는 야생 동물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 마사이족도 살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땅을 찾아서 아프리카 동부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세렝게티 평원과 응고롱고로 보호구역, 올드바이 유적지 등을 아우르는 탄자니아 북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드넓은 평원은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들과 기린, 코끼리 등이 풀을 뜯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사바나의 계절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하지만 동물들에게 계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번식기입니다. 수컷 가젤 2마리가 암컷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사바나의 다른 포유류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경쟁에서 이긴 수컷은 암컷이 짝짓기를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암컷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새끼가 어미 뱃속에 머무는 기간은 동물마다 다릅니다. 개코 원숭이는 6개월, 사자는 4개월이 걸리죠. 어떤 동물들은 생활 방식에 따라서 임신 기간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누의 임신 기간은 이동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몸집이 큰 동물은 대개 어미 뱃속에서 오랜 준비 기간을 보냅니다. 코끼리의 임신 기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긴 22개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요람 속에서 보내는 22개월 동안 새끼는 바깥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야생에 적응해 갑니다.
코끼리는 체온을 낮추려고 주기적으로 귀를 펄럭이는데 이런 특정한 행동은 뱃속에 있는 새끼의 뇌에 각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끼 코끼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코끼리다운 느리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에 익숙해집니다. 사바나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인 원숭이의 울음소리도 어미 뱃속에서 미리 접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쯤이면 이 날카롭고 듣기 거북한 소리에 충분히 적응이 되어 있겠죠. 임신 몇 개월 만에 어미 뱃속에 있는 새끼의 코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사람의 손가락보다 100배나 더 민감한 놀라운 기관이며 새끼는 생후 1년 정도가 되었어야 코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먹이를 짚고 의사소통을 하며 몸에 물을 뿌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것 등이 모두 코의 역할입니다. 어미 뱃속에 있는 한 새끼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부터 위험에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됩니다. 뱃속의 새끼는 새들의 날갯짓 소리를 듣고 있겠지만 그 새가 친구인지 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죠. 어미의 감정 변화는 새끼에게도 전달됩니다. 코끼리는 물을 발견하면 발걸음과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새끼는 물을 보고 반가워하는 어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끼리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인 초저주파음까지 감지합니다. 코끼리는 물을 마시거나 물장구를 치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물을 좋아하는 이들의 본능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어느 동물에게나 중요하죠. 누 때는 먹이를 찾아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건기가 찾아와 대지가 말라버리면 싱싱한 풀을 찾아 떠나는 누들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탄자니아와 케냐에 걸친 800km에 이르는 대이동입니다. 이런 누의 습성은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는 주위에 포식자가 있을 때 몇 시간 정도 출산을 늦출 수 있는 보기 드문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누와 가젤은 갓 태어난 새끼를 혀로 핥아줍니다. 포식자들이 새끼의 냄새를 맡고 모여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태반을 먹어서 젖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어미와 새끼가 서로의 냄새를 기억하고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태어나는 누의 수는 6천에서 8천 마리나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새끼지만 이들에겐 긴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새끼는 태어난 지 5분 만에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불과 30초 전에 태어난 새끼도 벌써 힘이 넘칩니다. 톰슨 가젤 어미도 새끼를 재촉합니다. 빨리 일어서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포식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어서는 건 힘든 일이겠지만 그 열매는 달죠. 어미 젖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린 개코 원숭이는 하루 종일 어미 품에 안겨 있어서 젖을 먹기가 편합니다. 생후 몇 개월 동안 개코 원숭이 새끼는 위험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미는 무엇을 하든 항상 새끼를 곁에 둡니다. 적게는 15마리, 많게는 150마리로 이루어지는 개코 원숭이 무리에는 복잡한 위계 질서와 사회적 동맹관계가 있습니다.